안녕하세요. 토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13번째 질의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의 별도 운영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13번째 예죠.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 용도용 집합건물에서 상가관리단과 오피스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답변. 만약 상가관리단이 집합건물상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으로 분리되려면 확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끝나고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교통정리가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일부 관리단을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필연적으로 전체 공용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말이 못 알아먹어요. 예를 들면 이쪽은 상가,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만큼은 집합건물 오피스텔이던가 그런 식으로 했다 칩시다. 이 땅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요만큼 지하 주차장. 얘는 공용 부분이죠. 여기만 일부 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상가관리단과 그 오피스텔하고 협의를 했다 치더라도, 오피스텔과 이 일부 관리단 상가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체 공용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공용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 관리단에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결론은 전체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일부 공용 부분을 해서 분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큰 틀에서 전체 관리단에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죠, 업무가.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과 상가의 복합 용도용 집합건물이 관리에 관해서는 법에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변 또한 없겠죠. 왜냐하면 법이 제시를 안 했으니까. 원론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 전체 관리단에서 회계 처리를 하나로 하는 것이 제일 깔끔하죠. 안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 문제는 입법에 의해서 해결돼야지 우리가 해결될 건 아니다 라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답변을 썼네요. 분쟁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복합용동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실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용도별 구분 소유자들의 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각 관리단에서 하나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위탁해서 전체 건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치로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위탁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이해관계 없는 위탁사가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을 찾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각 관리단이 서로 다른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게 되면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업무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건 뉴스에 종종 봤어요. 저도. 한 건물에 위탁사가 2개 있는, 그죠? 새로 생긴 동대표가 데리고 오는 위탁사가 있고, 아니면 이거는 뭐지?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닫았네요. 그리고 각 관리단의 최소한의 전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전체 건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공용 부분 정하고, 만약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일부 관리단을 한다면 그것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업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겹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공용 부분에 특히. 각 관리단은 최소한 전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고요. 전체 관리단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 전체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하나의 위탁관리 업체를 위탁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자잘하게 자르면 오히려 빨리빨리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요. 관리단은 그냥 하나로 딱
하고 거기서 이제 이해관계자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일부 관리단을 운영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관리업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서 봤을 때는 관리단이 나눠 있으면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거죠. 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구분 소유자들께 이해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차라리 하나로 관리단을 전체 관리단을 설정해서 회계 처리도 하나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관리단의 구성원, 관리단과 분양대금 미납한 구분 소유자. 분양대금을 미납했다. 완납 못했다는 거죠. 아직 수분양자가 우리말로는 피분양자입니다. 분양받을 사람. 근데 이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어요. 완납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로만 관리단이 성립하는지 결론은 됩니다. 그죠? 그거는 결론은 돼요. 볼게요. 집합건물 관리단은 모든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분양이 되었지만 아직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는 분양사, 시행사가 아직까지는 걔네가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미분양된 전용 부분의 구분 소유자는 분양자하고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구성이 돼서 일단은 진행됩니다. 참고자료, 분양받은 전용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 모두 납부했어요. 돈도 모두 납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은 돈은 납부했는데 본인이 와야 되거나 뭐 그 해외에 있다, 장기 체류 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시국에 못 온다. 근데 이제 분양을 다 끝나서 뭐 해야 되는데 뭔가 그 타이밍이 안 맞아. 뭐 이런 개별적인 쓸데없는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 분양자의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지진 않았어요. 대금 모두 납부했는데 이런 경우 피분양자, 수분양자가 피분양자란 얘기죠.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냈어. 아직 등기만 안 냈어. 근데 나는 뭐야? 나 요 돈 낸 자료 다 갖고 왔어. 나 이거만큼은 의결권을 행사할래.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참여 못해도 본인이 그 위임장을 쓴 대리인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안건이라면. 그러면 그 수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 하더라도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걔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죠. 건물의 영업 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조직 행위를 거쳐서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그냥 소유권만 성립되면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해서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 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 소유자를 하면 일반적인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기부상 구분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분양하는 건 회사의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분의 사정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분양자, 피분양자도 구분 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진다라고 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했던 건 제가 예시를 들긴 했는데 수분양자로서 돈은 다 완납했어요. 분양대금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해요. 여기서는 이거 아까는 예시가 그러면 적절하지 못했네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예시를 제가 했는데 분양사 측의 사정이라고 하면 분양하는 그 건물을 분양해야 되는 사업자, 그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 갑자기 맞아. 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근데 다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진 겁니다. 이런 게 있어서 의결권 행사는 적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까지 한번 더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을까?
집합건물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만 일단, 그죠? 그 사람이 소유라는 걸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라면 구분 소유자로 구성이 되고, 그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죠.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됐었습니다. 이게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좀 다르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그 소유자와 배우자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소유자, 구분 소유자만 관리단에 구성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여기 떡하니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임차인과 관리단의 구성원. 임차인 관리단의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임차인은 거길 그동안 쓰기로 한 건데 라고 생각하면 좀 폭 넓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배우자도 안 됐으니까 얘도 안 되겠죠. 임차인은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별도의 설립 자체가 없더라도 당연히 설립하게 되지만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구분 소유자의 배우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단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상 법은 맨 마지막에 약간 여지는 줘요. 임차인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선임,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있다. 구성원이 될 수 없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미묘한데 헷갈리죠. 이거는 실제 근무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해요. 말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리죠? 아파트에 근무하셨던 분은 이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이 문구를 좀 많이 읽어봐야지 그나마 이해가 되지 그냥 한 번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려고 이 10분의 짧은 방송 찾아서 굳이 보시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구독 화이팅! 공유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